젠틀맨 H. 자, 여러분, 오늘은 젠틀맨 H가 세계 정세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대만 문제인데요. 대만은 중국이 침공한다라는 이야기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됐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5개월도 넘게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를 바라보면서 중국은 대만 침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한동안 정리됐는데, 요 근래에 지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CIA 국장 윌리엄 번스는 중국이 몇 년 안에 대만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 근래에요. 자, 그뿐만 아니라 유수한 정보기관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만 문제는 중국 대만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금 대만, 일본, 한국까지 끌어내서 한국이 제일 소극적이죠. 치포 동맹을 하려고 하고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미국은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들을 동원해서 기동 타격대 형태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주한미군, 주일미군을 필연적으로 대만에 투입한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니요. 미군의 숫자가 지금 한 47만 명 이상이 유지돼야 되는데 46만 명대로 기대치보다 1만 명 이상 적고 그리고 곧 1, 2년 안에 44만 명대로 떨어진다. 그래서 미군 육군 숫자가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 미국의 마트라든지 쇼핑몰에 건장한 젊은이들을 보면 미국의 그 중사, 상사 이런 사람들이 군에 가라고 꼬드기는 이 작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게 지금 흔히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군에 지원만 하면 5만 달러를 준다. 한국 돈으로 6,600만 원을 준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의 인적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아마 대만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미국이 거기에 말려 들어가게 되면 주한, 주일 미군을 투입할 거예요. 그러면 중국 쪽으로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 뛰어들지 못하도록 김정은이를 시진핑이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겠죠. 정은아, 형님이 대만을 칠 거니까 너는 거기에 맞춰서 양동작전을 수행해라. 그럼 너는 그때 남한을 공격해라. 그래서 내가 대만을 치고 네가 남한을 공격하고 그러면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우왕좌왕할 거 아니냐. 그 속에서 우리가 대만을 먹고 너도 일정하게 지금 한국 땅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협상 들어가면 형님이 알아서 잘 처리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할 게 뻔해요. 그래서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한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100%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왜 대만을 치려고 할까요? 무리하게. 미군이 개입할지도 모르는데요. 그것은 중국의 지금 경제 붕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성장률이 0.4가 나왔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중국의 통계 조작을 본다면 우리가 이미 중국의 경제는 마이너스 한 4, 5% 성장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요 전방위로 거의 붕괴되고 있고 이 와중에 중국의 첨단 기술 문제에서 미국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동맹을 결성해서 중국을 차단하려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이 현재 반도체 기술 이상을 못하도록 치포 동맹을 만들어서 중국과는 거래하지 마라.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미국이 치포 동맹에 요구하는 핵심이요. 중국 우시 등에 있는 SK 반도체 그리고 삼성의 반도체 공장 등을 돌리지 말고 손 떼라.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중국의 기술력을 현재 상태에서 멈추게 하려면 반도체 기술에서요. 중국이 첨단 기술들을 훔치지 못하도록 아예 중국의 공장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한국도 미국이 봐줄 거니 중국하고는 거래관계를 떼라. 이것이 미국의 요구죠. 8월 말까지 치포 동맹에 들어오라고 최후 통첩을 하는 것도 일본, 대만은 말을 잘 듣는데 한국이 애를 먹이니까 일방적으로 미국이 지금 한국에
최후 통첩을 한 거예요. 만약에 한국이 여기서 헛소리 하면 아마 미국은 한국을 빼고 칩3 동맹으로 가게 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단절로 가면서 겁을 줄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가 붕괴되는 와중에 중국은 시진핑이 이제 임기 5년짜리를 2번 해먹고 그걸 법을 고쳐서 3번째 지금 연임을 하려는 게 올해 하반기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가 붕괴가 된다. 자, 시진핑은 이제 중국의 경제를 잘못 오판하고 국가가 개입하고 중국의 붉은 자본가들이라는 재벌들을 손을 보고 그리고 홍콩을 갖다가 병합시키고 이러면서 경제를 망친 장본인으로 부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그렇게 될 때 자신의 권력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전형적으로 시진핑이 퇴출되는 코스로 가게 돼요. 자, 시진핑이라는 사람의 야심을 보면 푸틴처럼 평생을 해먹겠다. 황제가 되겠다. 그리고 중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중화주의 사상에 사로잡힌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진핑은 이런 상황에서 중국 내부의 지금 분란을 다른 데로 외부로 돌려야 된다. 그럼 그 외부의 적이 누구냐? 미국이다. 자, 대만이 미국과 결탁해서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니 우리 코앞에 있는 대만이 중국을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대만을 침공한다. 그런 명분을 만들 겁니다. 실제로 보면요. 올해 들어서 미국과 대만의 교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5월 23일 날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해군 소장이 대만을 방문했고 5월 31일에는 미국 의회 대표단이 방문했고 7월 10일에는 미국 상원의원 닉 스콧이 방문했고 그리고 7월 18일에는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8월 달에는 지금 낸시 펠로우 하원의장 대만을 방문하겠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을 하원의장이 방문하면 하원의장은 미국의 서열의 3위입니다. 1위가 대통령, 2위가 부통령이자 상원의장, 그리고 3위가 하원의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서열 3위가 대만을 방문한다는 것은 하나의 중국에 관한 원칙을 미국이 노골적으로 깨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한다면 군사 충돌에 책임이 있을 것이다. 자, 미국의 펜타곤도 상당히 겁을 먹고 낸시 펠로우에게 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함이요. 벤포드호가 중국과 대만 사이의 해협을 지나가기도 했고 또 중국의 항공모함이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가속화되는 군사적 위기가 8월달 낸시 펠로우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놓고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대만을 방문했던 에스퍼 미 전 국방장관은요, 대만 사람들한테 기자회견에서 대만이 절대적으로 군 의무 복무 기간을 늘려야 되고 또 여성도 징병을 해야 된다. 즉 이스라엘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 그 말을 했는가? 대만은 군대가 전체 합쳐서 18만입니다. 그 중에 15%가 여성이고요. 중국이 대만으로 국민당 정부가 쫓겨갔을 때는 2, 3년씩 복무를 했어요. 한국처럼요. 근데 2008년에 1년으로 줄이고 2013년에는 4개월 훈련받는 복무로 의무병들을 축소시켰어요. 그래서 의무 복무는 전부 보조병이고 직업 군인들이 이제 군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자, 대만에 지금 의무 복무하는 병사들은 한 24만 원 주고 대만의 직업 군인들도 한 120만 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자, 육군이 16만 3천 명 정도 되고 있고요. 대만에 전차가 1200대 정도, 장갑차가 2600대 정도 있습니다. 자, 공군은 전투기가요, 고성능이 별로 없고, F-16V, 그것이 이제 미국이 트럼프 때 팔았지요.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거고, 그 이하 성능까지 포함해서 한 360대. 헬기가 한 300여 대 있고요. 해군의 군함이나 그 다음에 이 고속정, 잠수함 등을 다 합쳐서 한 70척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군사력이요, 이 무기 장비에서도 훨씬 부족하고 또 병력의 지금
긴장도에 있어서도 행편없는 상황이죠. 의무복무 4개월이라뇨.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만이 지금 법을 바꾸어서 의무복무 기간을 올해 3월에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1년으로 늘리기로 지금 되어서 조만간에 이제 1년씩 복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아파치 핵기를 도입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F-16V 블록도 도입을 했습니다. 원래 미국이 대만에 첨단 무기를 중국 자극할까봐 지난 4, 50년간 팔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대만의 무기 자체도 낙후됐고 그리고 미국에서 첨단 무기도 팔지 않았습니다. 자, 대만이 그나마 최근에 이제 이 하품 미사일이라고 지대함 미사일을 좀 도입해서 중국에서 군함들이 오면 그걸 격추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대만이 군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고 또 무장이 제대로 되어 있고 국민들의 의식이 투철하고 그렇다면 중공군을 우크라이나처럼 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듯이요. 저렇게 중국하고 대립하면서도요. 중국이 마치 자신들의 주요한 물건 팔아먹는 무역 상대국인 양 대만 사람들이 중국에 공장을 만들고 고향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중국에 대한 경계가 흐트러졌고 아직도 대만의 국민당은 장개석이가 말한 하나의 중국을 말하면서 사실상 중국하고 통일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만이 중국을 통일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 하나의 중국이라는데 국민당이 스스로 이제 아부하면서 거기에 굽신거리는 양상이 되었고 대만의 별도의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 차이잉원 현 총통도 민진당이죠. 민진당이 이제 중국과는 거리를 두고 대만은 별도로 살아가자라는 걸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국론이 이제 반으로 갈려서 선거 때마다 한 번은 저쪽으로 기울었다가 한 번은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하면서 대만도 진너 반너가 뒤섞였던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대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지요. 원래 대만에 살던 원주민들은 폴리네시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16세기 전에는 역사 무대에 별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만이라는 존재가 역사에 안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폴리네시아 대만 원주민들이 원신처럼 좀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네덜란드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이 이제 대만을 지배해서 차례대로 살고 있었는데 중국의 그 명나라가 망하면서 이 명을 다시 복원시키자던 반청주의자인 정성공이 대만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대만에 있던 네덜란드, 포르투갈 세력을 몰아내고 대만의 지배자가 됐고 그가 그 대만에서 죽고 아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청나라가 그 아들을 구슬려서 이제 대만을 청에 갖다 바치는데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청도 대만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그래서 중국의 일개 이제 제후국처럼 굴러갔죠. 그 뭐 일본과 이 대마도 관계, 일본과 오키나와 관계처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1895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에 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청나라에 요구했던 땅이 이 대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만을 일본이 먹었죠. 그러니까 일본이 1895년부터 1945년 한국하고 지금 똑같이 해방될 때까지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한국은 일제 치하 36년이고 대만은 일제 치하 50년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대만을 점령하고 있을 때 대만의 이 타이페이에 제국대학을 만들고 또 대만에 많은 일본 사람들이 가서 살고 그러면서 대만을 좀 근대화시켰죠. 그래서 지금 이 대만 사람 중에는 일본하고 긴밀히 연결된 사람들도 또한 많고 일본도 대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베의 이 장례식이 이 절에서 이루어졌을 때 대만의 부총통이 직접 와서 조문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최근에 일본과 대만 관계도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어쨌든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의문스러운 것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대만이 중국이 공격했을 때 제대로 싸우겠느냐, 또 그를 싸울 만한 무기를 갖추고 또 병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지금 미국이 대만을 봤을 때
의문스러운 거예요. 미군이 제대로 도우러 가기 전에 대만 내부에서 벌써 중국이 심어놓은 다양한 스파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만은 중국하고요, 오랫동안 교류 관계를 가지면서 대만 내부에 숱한 중국의 간첩들이 있다 봐야 됩니다. 그들이 이제 대만이 중국하고 본격 전쟁이 붙기 전에 일제히 활동을 개시해서요, 이 대만 내부의 주요 시설을 점거하고 또 대만인들이 마치 중국하고 싸우는 것을 반대하듯이 이제 대만 정부를 상대로 테러 전쟁을 벌이고 내전처럼요. 중국이 이 내전을 진압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명분을 취할 가능성이 커다란 겁니다. 젠틀맨 H는 현재 대만의 태도로는요, 중국의 침략을 방해내지 못하고 미국도 초반에 개입하는 척 하다가 발을 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도 미국이 끝까지 도와주겠냐 이런 부분에 최근에는 일본이 좀 도와주지 미국을 믿기 어렵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대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자기들부터도 내부 정리를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친러, 반러가 뒤섞여서 선거 때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기고 이런 게 없었으면 과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을 점령해서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내전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은요, 외부의 침략을 막는 것은 내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대만이 안전해야 한국도 안전합니다. 젠틀맨 H.